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화요일 모닝브리핑입니다. 자, 미국 증시는 중동 긴장보다 오히려 경제 지표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3대 지수가 대부분 다 하락 마감했죠. 이 다우 지수 248포인트 하락하면서 37,735포인트. 이 나스닥 지수는 무려 1.79%나 급락했습니다. 전강 후약이죠. 장 초반 상승 출발한 다음에 쭉 밀리면서 하락 마감했죠. S&P 500 지수도 역시 장 초반 대비 밀리면서 전강 후약 패턴 마이너스 1.2%, 5,100포인트를 하회했습니다. 5,061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일단 상승 출발한 배경은 중동 긴장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괜찮았다. 이런 심리가 좀 강했죠. 뚜껑을 열어봤죠. 미국의 이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소매 판매, 3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7% 증가한 겁니다. 예상치를 또 크게 하회하면서 물가 부담이 여전하다. 당연히 이제 물가 부담이 여전하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예상치를 하회했으면 이 금리 인하 가능성도 좀 대두가 될 수 있는데 전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동 긴장도 있고 이 금리 인하 계속 지난번에 나왔던 뭐 고용 지표 좋고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예상치를 상회하고 이러다 보니까 매도세가 촉발된 겁니다. 당연히 이 국제 수익률은 오르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강 후약으로 하락 마감을 한 겁니다. 주요 주요 이제 이런 거 한번 잠깐 보시죠. 일단 10년물 국채 수익률부터 한번 보시죠.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이게 지금 정확한 데이터인가요? 4점 보게 되면요. 여기 봐야겠네요. 4.62까지 올라갔습니다. 4.62까지 올랐죠. 이 변동성 지수는 무려 11%, 어제는 또 16% 올랐는데 오늘도 또 추가적으로 또 오르면서 작년 11월 이후에 최고치로 좀 올랐었죠. 그러니까 지수 빠지고 국제 수익률 오르고 변동성 지수 올랐죠. NDF 원달러 환율은 1387원 52전까지 올랐습니다. 어제도 우리 시장 이 원달러 환율이 1384원까지 크게 올랐는데 오늘 좀 더 올랐죠. 계속 지금 달러화는 강세 기조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원화일제 나머지 통화는 약세 기조를 계속 좀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외국인들 순매도를 계속 좀 이끌고 있는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제유가는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왜 변동이 없냐?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했죠. 그러나 이제 미리 예고를 했고 더 이상 확전 의지를 이제 표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이제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이걸 이제 주시하면서 유가는 좀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자, 그렇다면 미국 언론들의 시각은 어떤 거냐? S&P 500 지수가 5,100포인트를 내줬다는 점. 이런 점을 상당히 좀 무시하고 있죠. S&P 500 지수 한번 보죠. 5,061포인트인데요. 차트상 보게 되면 지금 하루께 여기서 업데이트가 안 되는데요. 5,061이면 60일선을 깨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0일 이동평선을 깨뜨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그림상에서는 업데이트된 모습이 안 나오는데 한 번 더 한번 잠깐만요. 장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역시 업데이트가 좀 안 되는데요. 여튼간에 50일 이동편을 깨뜨렸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15,885포인트니까요. 요것도 이제 50일 이동평선을 깨트린 걸로 나와야겠죠. 나스닥 지수도. 이게 안 나오면 여기로 봐야 됩니다. 네, 여기도 안 나오는데 이걸로 보시는 게 낫겠죠. 일단 네, 나스닥 지수 보시죠. 자, 50일 이동평선을 작년 11월 6일 50일 이동평선 돌파 이후에 처음으로 깨뜨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보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티스트, 네, 길적 분석가들은 네, 이런 이제 50일 이동평선을 깨뜨렸을 때 약세 신호로 좀 본다는 얘기죠. 네, 이미 이제 이 부분을 봤을 때 네, 50일 이동평선을 좀 깨뜨리기 시작하게 되면 좀 예의 주시를 좀 해야 된다. 기존 흐름과는 좀 달라졌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신호를 좀 보여주는 거고. 그러나 또 한 분석가 어떤 이제 분석가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24번의 조정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조정을 받았을 때 한 4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S&P 500 지수가 다시 회복을 한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일단 단기 조정을 좀 보고, 물론 이제 조정이 이제 큰 폭으로 좀 진행되게 되면 네, 한 뭐 3, 4개월 정도 길게 보고 또 갖고 가게 되면 회복을 해준다. 네, 그런 말이 되겠죠. 여하튼 간에 나스닥, S&P 500 지수 우리가 일단 미국 시장 먼저 일어났을 때 항상 봤을 때 차트 봤을 때 네, 흐름 기존의 흐름과 좀 다른 네, 50일 이동평균선을 좀 깨트린 흐름은 나왔다. 단기 약세 신호가 발생하고 있다. 요 점은 이제 인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안 봤는데 잠깐만요. 네, 이거 보시죠.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 6월물 야간 선물 지수는 4.05포인트 마이너스 오늘 또 4.05포인트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363.15포인트네요. 363.15포인트로 네. 오늘도 역시 이렇게 이제 반영해서 우리 시장 또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종목단에서는 이 장 초반은 다 팔았습니다. 이쪽이 네, 상승 출발했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네, 이 메가캡, 그러니까 미국 시장 오늘 주요 하락이 주요 대형 기술주 위주로 하락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시총 상위 종목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 다 하락했죠. 그다음에 반도체 주식도 인텔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94% 하락 마감했죠. 금융주에서는 이제 골드만삭스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한 6%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2.92%로 하락했고요. 상승했습니다. 나머지 쪽은 좀 혼조스럽죠. 테슬라가 5.59%. 왜 하락했냐? 여기 써져 있습니다. 여기 써져 있죠. 테슬라가 전 세계 인력의 10%를 해고할 것이라는 이제 내부 소환이 밝혀지면서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왜 10%를 해고할 정도로 전기차 판매가 둔화가 되고 있다. 아울러서 테슬라의 뭐 수익 기대치도 이제 하향 조정되고 있고 이런 이제 우려 때문에 테슬라 하락 마감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테슬라 주가는 어떻게 됐나 한번 여기서 볼까요? 자, 테슬라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여기서 보면 되겠죠? 예, 테슬라 주가 나스닥에서 보겠습니다. 네, 이런 모습이죠. 야, 또 저점을 다시 또 재확인하려고 하는 흐름이죠. 자, 미국의
주요 기술주들 한번 전체로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도 50일 이동선을 살짝 하회했네요. 애플 2.19% 하락 마감했죠. 최근 이제 좋은 기대감 나오면서 이틀간 올랐다가 오늘은 재차 하락. 엔비디아 역시 마찬가지죠. 이 엔비디아의 51선 지지 여부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너마저 51선을 내주게 되면은 단기 조정이 AI 관련주도 단기 조정. 이거 눈치 전 세계 종목군들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ASML 홀딩스도 잠깐 보시죠. 조만간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TSMC도 한번 보겠습니다. 1.62%. 그러니까 거의 지금 50일 이동평선과 이격이 50일 이동평선 위에 있는 종목의 핵심 기술주는 엔비디아와 TSMC 이 두 종목이 중요한 거죠. 자, 외신 기사 뭐 골드만삭스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했다. 테슬라 아까 얘기했었죠. 10% 이제 감원 소식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떨어졌다는 점. 자, 애플이 중국의 판매 부진으로 중국 판매 부진으로 1분기 전년 대비 10% 매출 아이폰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분기 출하량 보게 되면 삼성이 가장 많죠. 삼성전자가 6,010만 대, 애플이 5,010만 대, 그 뒤에서 샤오미, 오포 뭐 이런 기업들이 있죠. 애플 아이폰 중국에서 일단 이 1월달, 2월달 급격하게 이렇게 둔화되죠. 전년 대비해서. 자, 그리고 5일은 국제유가는 지금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을 기다리면서 좀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당연히 어제 하락 마감했습니다만 우리 시장은 하락 출발 후에 낙폭은 축소가 됐죠. 일단 장중에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미리 예고를 좀 많이 했고 예상된 공습이었고 이스라엘의 반격을 안 하고 있다는 소식 으로 인해서 낙폭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일단 이란 자위권 뭐 이란 입장에서는 자위권 행사고 확산을 좀 원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이 이란이 이번 보복 수위를 철저하게 좀 조절했다는 그런 평가였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 중동 이 충돌이란 게 이스라엘과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사태가 앞으로 확산 여부는 이스라엘의 어떤 반격 강도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부에 달려 있는 거죠. 어제 해운주 같은 게 이제 소폭 좀 상승한 배경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반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이란은 더 강하게 나올 것이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같은 게 나오게 되면 뭐 물류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예의주시를 좀 해야 할 것 같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소매 판매가 예상치 상회하고 50일 이동평선 차익매물 나오고 뭐 시장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 운행을 할 수밖에 없다. 계속 이 4월, 3월 말, 3월 중순부터는 좀 안전 운행, 보유 종목 압축 뭐 이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 왔습니다만은. 근데 오히려 이제 조정이 막상 나오는 위치에서는 또 이 부분이 또 중요하겠죠. 아까 봤지만은 이런 부분요. 또 조정이 깊었을 때 한 3, 4개월 이후에는 회복을 해준다는 거. 어제 보시죠. 외국인들이 어제 2,387억치나 순매도로 했습니다. 현선물 다 매도했죠. 지수는 어때? 낙폭을 좀 축소한 모습이었습니다만. 환율 부담 커지자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도에 나섰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를 19 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1.81% 하락 마감했죠. 삼성전자가 AMD의 HBM3 2분기에 공급할 것이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만 주가는 약세. 자, 코스피 지수 보시죠. 우리는 간신히 61선에서
장중 밀렸다가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또 미국 시장 결과 봤을 때 61선 지지력 약할 수도 있죠. 코스닥 이미 60선 아래에 있고요.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걸쳐져 있지 않습니까? 이 종목단에서는 어제 이제 두 가지가 아닌가요? 네, 뭐 이런 기사가 좀 있었죠. 잠깐 보시죠. 네, 이복현 금감원장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하게 되면 쭉 나오는데 밸류업 총선 결과 상관없이 중장기적으로 밸류업을 총선 결과 상관없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밸류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밸류업 관련 자동차, 지주, 금융주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원화 약세, 환율상 수혜를 받는 거죠. 그다음에 1분기 수출 호조 이전에 나왔던 소식이었고 밸류업 프로그램 계속 추진 소식. 이 소식이 어제 기아나 현대차가 동반 상승했고 뭐 지주사는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게 상승을 좀 한 거죠. 이런 이유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알루미늄이나 구리 관련주 뭐 이런 종목군들이 뭐 일제히 오르기도 했습니다. 뭐 대략 요 정도나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종목별 장세였다. 뭐 최근에 이제 강하게 움직인 종목은 이제 DI라는 종목. 그다음에 이제 FST 아시죠? 네, 펠리클을 만드는 뭐 JNTC랄지 코미코, 뭐 YC캠 뭐 이런 종목군들이 어제 좀 움직였죠. 동진세미캠도 좀 움직였고요. 근데 오늘 또 어제 좀 상승했는데 오늘 좀 미국 시장 결과가 또 이렇게 되다 보니 또 시장 분위기가 또 어떻게 될지 좀 잘 좀 체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특징주 쭉 뭐 이런 소식이 좀 있었고 좀 전에 봤습니다만 어제 외국인 순매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였습니다. 기관도 삼성전자 순매도죠. 반면에 이제 순매수는 현대차와 삼성물산, 기관은 기아, SK하이닉스를 순매수했죠. 자,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는 덕산, 테코피아, 에코프로 PM이었고 기관은 테스나, 휴재, ISC 등을 순매수입니다. 일단 기관은 이 반도체 쪽 순매수가 있죠. 테스, ISC, 리노공업, AP시스템, HPSP 등. HPSP는 어제 이 장 마감 후에 이제 이런 기사가 많이 등장했죠. HPSP 어떤 기사냐면 한번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뭐 한국판 슈퍼을 매물로 나왔다. HPSP 주가 5조 몸값 매각 소식에 들썩거렸다. 매각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시간 내에서도 상승을 보인 걸로 보입니다. 잠깐 볼까요? 코스피이고요. 코스닥 보시죠. 자, 코스닥 보게 되면 HPSP가 시간외로 6.8% 상승 마감이네요. 그 다음에 윗달에 이제 상승한 종목군들은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좀 포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정은 이제 이런 일정이 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상당히 좀 변동성이 잦은 증시입니다. 보유 종목 관리에 단기적으로 좀 주력을 하시라는 말씀드리면서 모닝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